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춘분을 앞두고 출근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 7도 안팎에 머물러 꽃샘추위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오늘은 하늘 맑게 했고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안전하게 다녀주셔야겠고요. 내일도 하늘 쾌청한 가운데 일교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17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전지훈련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무위당 기념관에서 무위당 학교 봄학기 개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월군 드림스타트가 올 3월부터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서 심리 상담과 부모 자녀 감정 상담 수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3월 1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횡성지역 반대 여론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가 추진하는 소초면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김 군수는 치악산은 원주시의 독점적인 자산이 아니라 원주와 횡성이 함께 보존하고 가꿔야 할 공동의 유산이라며 일방적인 명칭 변경은 횡성 군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평창에서 축구장 70개 면적과 맞먹는 산림이 불법 개발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산림 불법 개발 면적은 38만여 제곱미터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축구장 70개 크기와 비슷한 면적입니다. 불법 개발 지점은 용평면과 진부면 각각 9곳, 대관령면 7곳 등 모두 49곳이었습니다. 평창군은 불법 개발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올해 강원문화재단의 강원문화예술교육 사업 대상에 자체 사업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 현황 분석 사업과 문화예술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6,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월군은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과정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과 주민을 위한 교육의 질 강화를 추진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남자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 17세 이하 아시안컵에 대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이를 대비해 원주에서 오는 21일부터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축구대표팀이 전지훈련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최병준 원주축구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원주에서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부터 또 어디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주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해서 26일 수요일까지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게 되고요. 26일 오후에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바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한 5일가량 하는 건데 3월 24일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상지대를 상대로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연습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네네네. 연습 경기가 두 팀에게 좀 어떤 경험이 될까요? U17 대표팀은 이번에 이제 한 단계 위 레벨이죠. 이제 대학 성인부와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이제 뭐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U17 대표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기량이나 기술적인 면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네. 서로에게 좀 좋은 경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연습 경기를 많이 해볼수록 또 깨닫는 게 많아지고요. 그만큼 실전에서 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U17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에 있어서 원주시가 어떤 조건이 적합해서 전지훈련지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주는 먼저 이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나 교통 중심인 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 종합운동장이 천연 잔디구장에서도 이제 전국에서 이제 손꼽히는 구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또 원주시가 이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고요. 예. 구장 부분이 이제 뭐 가장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라든가 이런 상태가 따라서 이제 그 전지훈련을 오게 되는데 구장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를 빌어서 또 특히 또 운동장을 내주시는 원주시하고 관계자분들께 또 감사를 좀 드립니다. 축구 저도 좋아하는데 이제 잔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또 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리그 팀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구장을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구장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뭐 지금 상주에서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원주에서 이제 이번에 또 잔디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내려가셨기 때문에 원주에서 이제 이번에 하게 됐던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전엔 상주에서 했는데 이제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잔디 상태도 훌륭해서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선택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U17 축구 대표팀이 이렇게 원주에서 맹훈련을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는 4월 3일부터 20일까지 사우디에서 열리는 AFC U17 아시안컵 본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U17 아시안컵은 이제 4개조 16팀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함께 이제 C조에 지금 배정이 되었고요. 올해 이제 11월에 카타르에서 이제 U17 월드컵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예. 개최가 되는데 이제 카타르 경우에는 이제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 출전권이 이제 부여되고요. 아시아에는 이제 8장의 출전권이 이제 부여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제 그 8장의 티켓을 놓고 결전을 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가능성과 방향이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4월에 있을 AFC U17 아시안컵에서 8강에 진출을 하면 이제 2025 U17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번 원주에서의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맹훈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월드컵 본선 진출이 이제 제일 중요한 상태이고요. 예. 또 이제 U17 아시안컵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올해로 이제 20회입니다. 이 역대 전적을 보면 일본이 이제 4번 우승을 했고요. 네. 한국은 이제 2번 우승과 이제 준우승을 3번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3년도에 아쉽게도 이제 일본이 우승을 하고 이제 한국이 또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예.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꼭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더 큰 마음으로 제가 응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U17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이 원주에서 머무는 동안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겠습니다.
뭐 그거를 수치로 이제 환산은 못 하겠지만은 축구협회에서는 이제 23년도, 24년도에도 이제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음악의 전지훈련도 이제 꾸준히 유치를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뭐 지역 경제에 이제 작은아마 이제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이고요. 시민분들께서도 이제 요번 연습 경기는 이제 열람을 이제 오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이제 축구 경기도 이제 관람하시게 될 거고요. 또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습 경기를 하기 위해 오는 선수들을 위해서도 또 선수들을 이제 연습 경기를 오픈하는 만큼 선수들을 보기 위해 오는 관객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많이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연습 경기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장 관련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협회에서 이제 나서서 뭐 통제라든가 그다음에 구장 사용해서 어떤 관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협회에서 지금 나서서 지금 해서 지금 뭐 플랜카드 같은 경우도 그 경기 관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시내에 이제 다 걸었습니다.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장 이제 좋아하는 이제 층들이 유소년들이라든가 이제 초중고 이제 또 엘리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어제 이제 전체 다 이제 공지를 다 드렸고요. 요번에 이제 뭐 선수들도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저희 협회 차원에서 또 격려를 또 할 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좀 시간들 좀 내셔가지고 관람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U17 축구 국가대표팀을 비롯해서 이제 원주 지역이 스포츠 전지 훈련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주시가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채워 넣고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아직까지 조명 시설을 이제 제대로 갖춘 이제 우리 축구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물론 이제 원주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뭐 축구장은 이제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루아침에 이게 뚝딱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게 축구장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원주시는 이제 축구장 신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노후 구장 보수에 이제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지금 협회하고 원주시는 지금 또 뭐 긴밀하게 계속 지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축구장 인프라 구축에 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노후된 거는 잘 보완을 해주시고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위험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준 원주축구협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25기 무의당 학교 봄학기가 개강했는데요. 무의당 기념관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무의당 학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무의당 학교가 개강을 했다는데 먼저 이 무의당이 어떤 곳인지와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무의당 기념관에서 어제 제25기 무의당 학교가 개강했습니다. 무의당 기념관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협동 사상과 협동조합을 교육, 연구하는 시설인데요. 네. 장일순 선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살림은 생명사상
사상을 바탕으로 농촌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직거래 운동과 또 지역 살림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덕분에 전국의 싱싱한 농산물을 직거래가 가능하게 한 한살림과 생명사상을 퍼뜨린 데 중요한 인물인 장일순 선생에 관해서 매년 전국의 한살림 조합원이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당 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올해 무의당 학교는 어제 18일 저녁 7시 강의를 시작으로 개강했는데요. 4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올해 무의당 학교의 주제는 원주에서 문화 다양성을 말하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인데요. 무의당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 이정은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무의당 학교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협동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개강을 한 처음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이번 무의당 학교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의 삶을 좀 엿보고 우리 이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의당 학교는 원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 많은 참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20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의당 학교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이 생기시면 033-747-4579로 연락을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당 학교에서 어떤 강의가 진행될지 궁금한데 앞서서 전체적인 주제는 알려주셨지만 무의당 학교 프로그램의 주제는 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사회에서 점점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쵸. 한국인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관련해서 마주하고 또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들로 마련이 됐습니다. 결혼 이주민 여성,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 이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사회를 위해서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는 명지대 교수의 한국 다문화 사회 토바보기 강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인정 작가의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 여성이 있다. 또 박정민 변호사의 이주 노동 현장을 고발하다. 허오영숙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 대표의 한국의 구멍난 다문화 정책 등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 강의는 현장 참여 외에도 줌으로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중앙로에 위치한 무의당 기념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무의당 학교 강연에 참여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시 가족센터 센터장 이주희입니다. 제가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 메일로 이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이렇게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잘 활용하도록,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 가족이나 이렇게 자녀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다문화 사회 관련 다양한 강의가 진행될 무의당 학교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무의당 학교는 온라인 구글 폼이나 무의당 학교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매년 다양한 주제로 생명협동 기반의 강연들이 준비가 됐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다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무의당 학교 봄학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원주에 오고 나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네. 관심을 갖고 또 살펴봐야겠네요. 무의당 학교 봄학기 개강 소식이었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서 가족 정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전길자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가족정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영월군에서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아동이 있습니다. 네. 총 77명이 있고요.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가족 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정이 있어서요.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가족 내 갈등이나 학교 생활, 친구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상담이라는 게 나의 마음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뭐 대상자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 효과에 대한 그 기대치, 결과치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어떻게 좀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우려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네. 상담사가 자신의 문제를 비웃을 수도 있거나 또는 안 좋게 판단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상담이란 게 아픈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라는 부정적 편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가정이 좀 있어요. 그래도 2번, 3번 계속 설득해서 참여 가정 수를 늘릴 계획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모가 1% 바뀌면 자녀는 100% 바뀐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부모인지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양육 코칭과 감정 코칭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아이를 이해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감정을 밝히며 피드백을 주고받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동반자 역할이 되도록 상담 진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한 아이가 바뀌기 위해선 가족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네, 가족, 부모님들도 또 교육을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번 프로그램이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큰데요. 이 가족정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드림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인 방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하면서 부모님이나 아동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양육 스트레스나 자녀와의 관계 문제, 어린이집 부적응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 영월읍 지역에 심리 상담 기관이 마침 있어서 그 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영월군에서 평소에도 아이들의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떤 기대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심리 상담이라는 게 아동과 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 전체가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며 가족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인 만큼 이 가족 정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된다면 뭐 다른 지역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아동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지역 사회와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도움 주고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 서서 자신의 결을 찾아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런데 드림스타트 아동 77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다른 아이들 중에 따로 신청을 하고 싶으면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동이 많지 않으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거 문의 전화를 좀 드리면 될까요? 궁금한 부분은?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팀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전기일자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